잘못됐어요. 해주셔야 돼요. 네, 그거 5번 해주세요. 그 명적 외고 그거. 그거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계산했는데 0이 그냥 그거 다 설명할 걸? 네? 다 설명할 걸? 진짜요? 아 진짜 뭘 그게 아니라 그왜 맞추는 자, 해볼까? 7번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이런 중복조합에 어떤 범위가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먼저 아래쪽부터 0으로 맞춰주세요. 아래쪽부터. 그래서 x1 마이너스 1 이걸 y1으로 바꾼 다음에 0 이상 5 이하 5 이하 이렇게 얘 그냥 똑같이 그대로 얘 4를 빼서 y3 0 이상 그 다음에 4 이하가 되겠죠. 2를 빼 그러면 얘가 0 이상 4 이하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y1, y2, y3, y4는 1, 4, 2를 뺐으니까 합이 13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범위는 이 y1은 0에서 5, y2는 0에서 7, y3, y4는 둘 다 0에서 4의 값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돼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번의 치환을 하면 조금은 쉬워질 거예요. 조금은. 그런데 이번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볼게요. 자, 기본 베이스는 4H 13에서 Y1이 6 이상이거나 Y2가 8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Y4가 Y3가 5 이상이거나 Y4가 5 이상인 거를 빼주자. 자, 그렇게 되면 4H13에서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익숙해지면 편하게 할 텐데 y1이 6 이상인 것은 6을 빼주면 y2, y3, y4 얘가 7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y1-6이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4h7 그럼 8 이상이면은 얘는 8을 빼주면 되니까 이번에는 식 안 쓰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얘가 5 이상 오케이 5를 빼주면 8 이 문제 짜증나는 점은 다 달라서 일일이 해야 돼. 6 이상 8 이상 그럼 13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겠죠? 오케이 그러면 체크 6 이상 5 이상 그럼 6하고 5를 빼주면 4H2 마찬가지로 한 번 더 4H2 이렇게 해야 6번을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체크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한 가지 4H6 마지막으로 이렇게 5 4H4 그 다음에는 3개씩 교집합이긴 한데 여기에 있는 거 3개씩 더하면 무조건 13 넘어갑니다. 그래서 2씩의 교집합은 있지만 3개씩의 교집합은 없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연산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이것도 너무 귀찮대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반전 느낌이고 해석상으로는 선택이 아니라 남겨둔다 이런 느낌인데 저기에 있는 5744를 5-y1을 Z1 7-y2를 Z2 4-y3를 Z3 4-y4를 Z4라고 놓고 다 더해버리면 20에서 13을 빼니까 는 7이 되고 Z1, Z2, Z3, Z4 범위는 똑같이 574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기본부터가 조금 작고 여기에서 얘가 5744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얘가 6 이상인 경우 4H1 그 다음에 얘가 7보다 커지는 경우는 없고 얘가 5 이상인 경우 4H2 두 번만 이렇게 빼주면 되긴 해.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야. 나는 치환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난 이게 막 귀찮아 보이긴 하지만 뭐 연산이 하면 되니까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두 문제 지금 6번하고 7번 이 두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따라하실 줄 안다면 이런 식으로 적당히 범위가 주어진 중복조합 문제는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아래쪽 바운더리를 다 0으로 맞춰준다. 그 다음에 위쪽을 신경 써준다. 됐죠? 정리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계산해줄까? 눈으로 계산 안 되죠. 넘어가고 9번하고 10번을 할 건데요. 자, 제가 요 교재 가지고 하는 동안에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워밍업 부분 이전이 우리가 수업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넘어가는 문제는 풀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이거는 수업용으로 넣어놓은 문제라서 상황에 따라서 패스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냥 지나갔지만 난 풀어볼래.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럴 바에는 과제 있는 문제 한 문제라도 더 풀어봐요.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비어있는 세 주머니 A, B, C에 먼저 흰 공 6개를 남김없이 넣은 후 검은 공 6개를 나누어 넣었는데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흰 공과 검은 공 6개를 넣었어요. 이 6개가 참 애매해. 그럼 출제자의 의도는 어떤 거였냐면 흰 공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라. 흰 공부터 한 개 이상씩 다 들어간 경우 하나, 흰 공이 한 명만 0개인 두 번째, 흰 공이 2명이 0개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라. 이게 출제자의 의도.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의도의 반란은 자, A1, B1, C1, U, A2, B2, C2는 U. 그런데 A1 더하기 A2는 0이 아니고 B1, B2는 0이 아니고 C1, C2는 0이 아니고 AND잖아? 이거를 그냥 전체 경우의 수 3H6 곱하기 3H6에서 A1 더하기 A2는 0이거나 B1 더하기 B2가 0이거나 C1 더하기 C2는 0이라고 세팅만 하면 더 이상의 고민 없이 그냥 수식만 아래에다가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A1 더하기 A2가 0이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0, 0이야. 그럼 둘이 합쳐서 6이니까 2H6 곱하기 2H6입니다. 그거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교집합. 니네도 0이고 얘네도 0이야. 그럼 뭐 한 가지밖에 없네. C1이 6이고 C2가 6인. 그건 이번에 이제 더할 차례. 더할 차례, 더할 차례.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계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틀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게 포함 배제예요. 이렇게 쓰는 게. 그래서 이렇게 모두 A, B, C에게 동일한 조건을 줘버리면 쉽기 때문에 문제들에서 자꾸 트는 거야. A, B, C 모두가 뭐 빈주머니가 아니고 A는 몇 개 이상 있고 B하고 C는 뭐 빈주머니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건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동등하면 심플해지거든요. 접근하는 거. 자,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자, 4, 6, 6, 5, 6 같은 경우는 2의 6승 곱하기 3의 6승을 계산해 놓은 거고요. 세 자연수의 부분으로 얘를 표현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
아니면 확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단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걸로 보겠다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분할이 되어버려요. 1 곱하기 1 곱하기 46656이랑 466 곱하기 46656 곱하기 1 곱하기 2를 같은 걸로 보기 시작하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겠다. 그렇지 않고 다 다른 걸로 보자. 자, 그럼 A, B, C도 소인수 분해를 하고 나면 소인수를 2하고 3밖에 안 갖겠죠. 그리고 지수를 x1, x2, x3 해서 다 곱해버리면 곱한다라는 건 지수를 더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6이고 6이구나. 따라서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네, 중국자 재밌나요? 중국자. 그래서 중국조합은 1학년 때도 한 번씩 이제 선생님들이 좀 상위반들은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낯설진 않을 거예요. 낯설진 않은데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의미약인 정수, 즉 0 이상의 정수들 xi들 6개를 더한 게 10 미만. 아까 제가 첫 번째로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 이하 버전을 이야기 드렸어요. 그거를 이제 좀 더 수식화해서 설명드리자면 얘는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정수 범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무조건 9 이하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친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가 먹고 남은 빵을 다 먹어줄 거야. 그래서 y도 똑같이 의미 아닌 정수로 설정을 하고 7개의 합이 9가 되기 때문에 7H9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5 콤비네이션 9. 연산 안 해도 돼. 표정이. 응. 한 방에 안 돼. 이게 4개짜리라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 3개 정도짜리는 얼마든지 학교에 낼만 합니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0인 친구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절대값이 1이나 2나 이런 식으로 된다라 그러면 뿔마까지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x, y, z, w의 순서쌍은. 자, 그렇다면 그래?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갈리네.
오케이. 그러면 기준을 0의 개수. 이 넷 중에서 0이 몇 개냐에 따라서 기준을 두자 이겁니다. K가 0인 경우, K가 1인 경우, 오른쪽에다 쓸게요. 여기 한 라인에다 쓰는 게 좋아서. 영어로 나눠서 해보죠. 자, 저 중에서 0이 하나도 없다? 빼기 1을 다 해줘야겠죠. 빼기 1, 빼기 1, 빼기 1, 이렇게. 그래 놓고 얘네들이 6 이하란 말이야. 6 이하니까 적당히 친구 불러다가 는 6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OH6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뿔마 2의 4승 이렇게. 하나 더 해보자. 넷 중에 하나가 0이래. X 네가 0 해라. 이렇게 될 거야. 방금 제가 X 보고 0 하라고 그랬지? 넷 중에 누군가가 0을 해야 돼. 그러고 났더니 넷의 합이 7이 되죠. 그러고 셋은 남은 셋은 부호가 뿔마 2의 3승. 식은 이렇게 두 줄까지만 차근차근 따져주는 거야. 남은 세 줄은 이 형태를 보고 그냥 써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앞에다가 4 컨비네이션 0을 맞춰주면 넷 중에서 0이 될 친구들 0개인가 1개인가 2개인가 3개인가 4개인가 맞춰주고요. 5H6 4H7 그럼 여긴 3H8이겠구나. 너는 2H9고 너는 1H10이야. 2의 4제곱 2의 3제곱 그럼 너는 2의 제곱이고 2고 2의 0제곱이겠지. 이렇게 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더해주시면 8361이라는 많이 큰 수가 나와. 할만하죠? 그죠? 아니요. 여러분들 원래 배울 때 좀 어려운 거를 이렇게 배워야 돼.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냥 다 학교 기출 문제들로 만나보게 될 겁니다. 최근 문제들 기출로만 시험 볼 거고. 자, 여기까지가 중복조합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중복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장 넘겨서 이게 11번, 13번 한 장 넘겨서 중복조합 후 이게 어찌 보면은 중복조합 본연의 의미를 품고 있는 문제예요. 자, 해봅시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중복조합을 이야기할 때 N종류의 물건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N종류 중복 허락 R개를 선택
이번에 느낌에 더 충실한 게 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중복을 허락한다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등호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갔으면 N 컨비네이션 R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 그건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래. 1부터 5까지 중에서 중복을 허락할 테니 3개의 수를 고르는 건데, 자, 내가 만약에 1을 2개, 2를 하나 선택한다면 A가 1이 되고 B가 1이 되고 C가 2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1부터 5, 5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내가 3개를 뽑기만 하면 얘네들이 또 하나씩 가져가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1, A2, AR 순서쌍의 개수가 NHR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아까 중복소멸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무슨 선택의 기로에 놓이냐면 10하고 우리가 보이는 건 3이야. 아니 어떻게 저걸 헷갈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 너무 많이 봐서.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딱 생각나는 대로 선택을 해버려요. 어떠한 이유에서 얘인지 어떠한 이유에서 얘를 선택했는지 그딴 건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1부터 10까지 10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할 테니 3개를 뽑아라. CH3이 의미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해. 그럼 이거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생각한 게, 자신이 그러한 위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네들을 꼭 같이 들고 다니세요. 이 친구를 3컨비네이션 10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냐. 얘는 무조건 10컨비네이션 3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말의 것도 10H3이라고 같이 생각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하고 지금 중복 조합을 하고 있지만 N 컨비네이션 R과 NHR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N 컨비네이션 R에서는 N이 항상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중복 조합은 오히려 R이 더 큰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경우에 3H10이라고 많이 쓴다고. 아닙니다. 10H3. 참고로 N 컨비네이션 R 같은 경우는 만약에 N보다 R이 더 크면 N 컨비네이션 R의 값은 0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쟤를 바꿔볼게요. A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1 X A1 마이너스 A1이야. A1 마이너스 1을 X, A2 마이너스 A1은 B1. 마치 우리가 수열에서 개차 수열 세팅하듯 A3 마이너스 A2는 B2. 그 다음에 마지막에 M 마이너스 AR은 Y.
일부러 처음하고 끝은 다르게 세팅하는 거예요. 일부러. 문제들마다 얘네들 세팅과 얘네들 세팅의 그 조건이 달라지거든요. 보면. 자, 잘 봐. 얘네들을 다 더해볼게요. 그럼 지워지면서 n-1만 남고요. x, y에 b1부터 br-1. 이거는 결과보다 이렇게 세팅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하면은, 자, 봐봐.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0 이상이야. 전부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r 플러스 1개의 합이 n-1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r 플러스 1 h n-1이라고 쓸 수 있죠. 이게 NHR하고 같은 거야. 우리가 n-R하고 n-R하고 같듯이 NHR하고 같은 거는 찾다 보면 r 플러스 1 h n-1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더해서 1 빼면 똑같이 n 플러스 r-1이고요. n-1이 되니까 n 플러스 r-1 컨비네이션 r과 같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첫 번째 문제, 이거 같은 경우도 수능 문제인데 14번 보시면, 물론 이런 문제는 나오는 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에 나오겠죠. 세정수 A, B, C에 대해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를 만족하는 세 정수 A, B, C 순서쌍의 개수 OH 3 그래놓고 뿔마 이렇게. 그러면 저런 OH3이라는 거를 한 번에 잘 모르고 중복점 까먹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풉니까? 뭘 어떻게 풀어? 그럴 때는 이게 이거인 경우, 그 다음에 이거의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면 되긴 합니다. 1부터 5 중에서 3개. 여기는 하나로 보면 5 컨비네이션 2, 하나로 보면 5 컨비네이션 2, 하나로 보면 5 컨비네이션 1, 15 더해주면 35. 이렇게 해서 나온 게 7 컨비네이션 3, 35. 이렇게. 안 되는 건 없어요. 다만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편해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적절한 예시가 있죠. 15번 보도록 하죠. 주사위를 던져서 5번을 던져가지고 K번째 나온 수를 A, K라고 놨을 때 그냥 무난하게 이거 이거는 6 컨비네이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무난하게 이거 이거는 무난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3번 보시면 섞어놨어. 둘은 등호를 넣고 둘은 등호를 이렇게 안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갈래로 나눠요. 나는 컨비네이션이 좋다, 나는 중복 조합이 좋다에 따라서
자, 첫 번째 선택지는요. A3가 A2보다 크다를 어떻게 바꾸냐면 1을 빼주면 없던 등호가 생깁니다. 1을 빼주면. 이건 정수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정수 범위에서 A하고 B가 이런 관계다라는 거랑 동치가 이거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해주면 등호를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더하기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가보죠. 그럼 얘도 똑같이 빼기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상황에서 등호를 얘도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얘는 빼기 2가 되겠지. 이미 똑같이 빼기를 하면 등호가 아직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4H5.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오히려 등호를 없앱니다. 더하기 1을 해주면 등호가 없어요. 얘네들 사이에 원래 등호가 없었으니까 똑같이 더하기 1, 더하기 1. 등호가 있었는데 없어지게 하고 싶다고? 그럼 더하기를 하나 더 해줍니다. 등호가 서로 없었으니까 똑같이 8 컨비네이션 5 같다는 거지. 오케이? 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거 아닌데도 자꾸만 학생들이 좀 이해를 못한다고나 할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떻게 가르치는 것까지 봤냐면 그냥 이걸 기본 베이스로 했을 때 n 플러스 등호 개수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이 다섯 개 사이에 등호가 하나, 두 개 있잖아. 6 플러스 2 컨비네이션 5 이렇게. 이게 진짜 암기지, 여러분들. 이해가 아닌. 응? 세리나. 오늘 저녁 수업은 있나? 없어? 오늘 집에 가서 열심히 궁극적 문제 좀 풀면 되겠네. 이 동네에서 확통 학교 시험 문제 제일 어려운 데가 목동고입니다. 근래 시험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목동. 그다음에 양정이 가끔 어려워. 양정이. 학교 내신 시험 보면은 양정이 좀 가끔 어려워. 어려웠다 쉬웠다 그래. 근데 걔네는 또 뭐가 있냐면 보니까 시험 스타일도 어떤 애는 올 객관식. 어떤 때는 또 뒤에 서답형 몇 개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작년인가가 올 객관식이었어요. 해마다 살짝 그게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제 교재 보시면은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 앞에 설명하는 부분에 있는 문제는 절대로 객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로 객관식은 안 보일 거예요. 확통은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공부해요. 객관식으로 공부해가지고 도움이 1도 안 돼요. 자, 그 다음 가보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18번으로 가볼 건데 18번 가지 말고 자, 칠판을 잘 봐봐. 이걸 이렇게 배운 다음에 우리가 아까 함수에서 x는 1, 2, 3, 4, 5 y는 1, 2, 3, 4, 5, 6, 7, 8, 9, 10 이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10? 잠깐만 미안 1, 2, 3, 4 5, 6, 7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 좀 작게 잡아봤어요. 왜 이렇게 잡았냐? 잘 봐. 첫 번째, 제가 아까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감소하지 않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아지는 함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야. F1보다 F2가 F7 얘들이 1부터 5 그럼 OH7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감소하지 않는데 N은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이것까지 붙여버려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고요? 어? 뭘 하나 붙여놓고? 끝에 하나씩 붙여놓고. F1은 무조건 1이고 F7은 무조건 5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중국 조합을 수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냥 중국 조합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 이거 만족하는 수서상 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중복 조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 종류의 물건 중에 중복을 허락할 테니 R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개의 물건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뽑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더 들어가냐면 저 5종류의 물건을 적어도 하나씩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씩. 자, 1, 2, 3, 4, 5를 뽑는데 얘를 A1개, A2개, A3, A4, A5개를 뽑아. 근데 총 7개를 뽑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OH7이라고 한 거야. 그런데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려면 함수 값에 1, 2, 3, 4, 5가 적어도 한 번씩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AI가 1 이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럼 1, 1, 1, 1 빼서 OH 2 컴비네이션 2 여기까지 그렇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야?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눈으로 보이게 좀 써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야. 그래서 OH 5인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인데 적어도 1개 이상 적어도 1개 이상 적어도 1개 이상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될까? 중국조합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활용할 만한 것도 너무 많고요.
이렇게. 자, 그럼 한 장 넘겨서 19번 볼게요. 19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왜? 19번. 얘는 어려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잘 읽어보시면 6종류의 원판이 3개씩 18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줄 알아요. 자,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데 다 이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속하지 않아. 연속하지 않지만 조건을 똑같이 가볼게. F1, F2, F3 이러면 여기에다가 이걸 쓰는 게 독이 되는 거야. 이걸 쓰는 게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냥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이게 한 단계 성장이야. 어떻게 보면. 그냥 4개가 있으니까 그 4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 얘기를 왜 하냐면 19번에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6종류야. 그게 1, 2, 3, 4, 5, 6일지 뭐일지는 몰라. 다만 위에 있는 것부터 원판의 반지름을 x, y, z라고 하면 이러면 돼. 이러면. 그래서 나는 원판이 6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할 테니 3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선생님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반지름이 1, 2, 3, 4, 5, 6 인 원판이 각각 3개씩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좀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수밖에. 그럼 이런 문제는 변형해서 낸다라고 하면은 원판 개수 늘리거나 아니면 여기 3개씩 있는 거를 2개짜리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둘은 같고 하나는 다른 이런 경우를 또 따로 세야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씩 귀찮게 되는 거야. 그거야 이제 저걸 할 줄 알면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죠. 됐죠? 그러면 20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문제들이든 한 줄 딱 쓰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우리가 그거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수학의 진리잖아요. 2차 방정식 조금 연습하면 다 합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의 활용 들어가면서부터 애들이 맥을 못 쳐요. 그런 생각 들지. 아니 쟤는 왜 이걸 못 쓰지? 그런 거거든요. 확통? 어렵죠. 근데 나와 있는 이 식을 뭐 이렇게 써봐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보면은 0부터 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건을 보면 B1에다가 더하기 2를 한 게 B3래. C1이요. 어? C1. 아, 1. 1. 2가 아니라 1. 그치? 1이 더 큰 수가 B3래. 그럼 얘네들이 0 이상이니까 B3는 1 이상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B3를 먼저 골라준 다음에 B1은 그럼 거꾸로 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껴있는 B2는 선택지가 B1이냐 B3냐 즉 B3-1이냐 B3냐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NH3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2는 만약에 이 문제 조건을 1 큰 게 아니라 2 큰 걸로 바꿔주면은 얘의 선택지는 또 3개로 늘어나겠지. 그런 식으로. 감기 안 먹었어? 네, 이번 겨울에 며칠 한 3, 4일 중간에 감기약 먹고 수업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예 모르겠단다. 뭐 하고 있지? 몽롱해가지고. 자 이렇게 놓고 시그마를 붙인다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열의 그 꼴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 해주면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3이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나누기 3팩 곱하기 2라서 3인데 n 플러스 2로 나누고 나면은 뭐가 남아? 이 친구가 남잖아요. 그런 다음에 뒤집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꼴이라는 거지. 수열에서. 그래서 시그마 나오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그마를 쓴다라는 거는 대부분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중복조합에서 필요한 개념은 다 배운 거예요. 자 어떻게 탄력이 있나?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그 첫 번째 주제 비인접 조합입니다. 비인접 조합 같은 경우는 1학년 수업할 때도 가끔 설명하는 건데 보자. 남학생 5명이 있고 여학생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진짜 너무 쉽죠. 남자 5명 배열하고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6군데 중에 3군데를 그 다음에 야 여학생들 여기 들어가. 그러고 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5 퍼미테이션 3으로 쓰지 않고 6 퍼미테이션 3이 아닌 컨비네이션과 팩토리얼을 나눠서 씁니다. 나눠서 쓴 거야. 왜 그러냐면 자 봐. 남학생 여학생 이게 아닌 흰색 바둑돌 5개랑 검은색 바둑돌 3개가 있어요.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데 이 검은색 바둑돌 3개가 이웃하지 않게끔 배열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6컨비네이션 3이잖아. 그죠? 그냥 6컨비네이션 3이잖아. 자, 세 번째. 1, 2, 3, 4, 5, 6, 7, 8 8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숫자를 적어놔서 좀 헷갈리려나? 8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이 의자 8개 중에 이웃하지 않게 3개의 의자를 고르고 싶어. 이웃하지 않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러면 어려워요. 이러면. 자, 이웃하지 않게 3개를 고른다. 전략은 미리 3개의 의자에 색을 칠합니다. 그러고 위에 상황과 똑같이 만들어요. 그럼 이 3개를 끼워 넣으면 놓고 보면 빨간색 칠된 의자가 이웃하지 않겠죠. 그래서 똑같이 6컨비네이션 3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왜 중복조합을 배우다가 얘를 설명하고 있냐면 일반화시키면 일렬로 놓인 n개의 의자 중에 이웃하지 않도록 r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는 n개 중에 r개를 색칠하면 끼워 넣을 곳은 한 군데 늘어나고요. 끼워 넣을 의자는 r개가 될 겁니다. 여기서 나온 6컨비네이션 3은 8-3 플러스 1 컨비네이션 3이라는 얘기죠. 이게 비인접 조합이야. 똑같은 얘기인데 1부터 n 중에서 r개의 수를 선택을 하는데 조건을 뭘 주냐? 어느 두 수의 차도 1이 되지 않도록 1이 아니도록 즉 1보다 크도록 r개의 수를 선택해라. 그럼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다라는 것은 두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2, 5, 7 보시다시피 어느 두 수의 차도 1이 아니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중복조합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복조합으로. 자, 방금 예시대로 1부터 8까지 중에서 3개의 수 x, y, z를 뽑을 겁니다. 오케이. 자, A1-1은 x, A2-A1은 y, B1, A3-A2는 B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A3는 y라고 세팅하면 기본적으로 좌변은 일단 7이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x 더하기 y, 그 다음에 B1, B2가 될 텐데
조건은 뭐냐? 얘네들이 연속하지 않게 만든다. 차이가 1이 아니게 만든다. 즉 B1, B2가 2 이상이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X하고 Y는 조건이 항상 다르다고. 얘네들은 그냥 이 경우에는 그냥 0 이상, 0 이상이야. 넷의 합이 7인데 얘네들은 2 이상, 얘네들은 0 이상. 따라서 만족하는 경우는 7은 X 더하기 Y에 X 더하기 Y에 B1하고 B2는 2씩 빼주고 나면 7에서 2 빼면 3이 되겠죠. 그래서 4H3이 됩니다. 4H3. 그러면 리컨비네이션 3이 똑같이 나오죠. 아까 여기서 예를 들었던 그 세 가지처럼. 그럼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2 이상이 아니라 3 이상이 될 수도 있고 4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한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씩은 얘가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문제 보시면 21번. 어느 경찰관이 8월에 순찰하는데 5일밖에 안 해. 순찰을 5일 해. 근데 그 5일 순찰하는 날들이 연속하지 않게끔 잡혔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 n에다가 31을 집어넣고 r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원래 객관식 문제야. 다음 중 고르시오. 몇 컨비네이션 몇 컨비네이션 이렇게 써있다고. 그러면 31 마이너스 5 플러스 1 컨비네이션 5 쓰면 되잖아. 그래서 27 컨비네이션 5인 거거든. 이 개념을 알잖아? 21번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8월이 며칠인지.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22번을 한 번 더 n에다가 10, 그 다음에 r에다가 3. 10, 3. 그럼 23번을 여러분들 저렇게 한번 응용해봐. 23번을 이와 같이 중복조합 23번. 손가락을 왜 써? 어? 은수야. 무슨 서울이 푸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어떻게 보면 세팅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두수의 차가 3 이상 오케이. 두수의 차를 전부 다 새롭게 치환을 합니다. 대신 처음과 끝은 이렇게. 그래서 쓰고 나면 얘네들이 두수의 차거든요. 얘네들은 0이어도 되지만 얘네들이 3 이상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주고 나면 바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정리되시면 다음 페이지로. 문자의 배열 25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예시가 되게 중요해요. 예시. 동전을 총 15번 던집니다.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나온 거를 쭉 이렇게 써봤어. 그랬더니 앞면이 나오다가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오다가 뒷면이 나오고, 다시 앞면이 나오다가 뒷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HT는 총 3번, 그리고 TH는 2번. 이게 기본 골격을 만들어내는 거야. HT와 TH의 개수가. 자, 그래서 H로 시작해서 T로 끝나는데 그 이유는 HT가 TH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을 해봐. HT는 3번이고 TH는 2번이기 때문에 H로 시작해서 T로 끝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H가 나오다가 T가 나오면 HT 한 번 띵. 그 다음에 다시 H가 나오면 TH 한 번 띵. 그 다음에 다시 T가 나오면 HT가 한 번 띵. 이렇게 되거든. 그럼 HT가 먼저 한 번 카운팅 되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했더니 끝나는 거거든. 그럼 맨 마지막에 HT로 끝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주면 이러한 형태의 문제에서 HT와 TH의 개수는 2개 이상 차이 날 수 없습니다. 한 개만 차이 나거나 아니면 같아야 돼. 그래서 같은 경우가 더 어려워. 자,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 문제처럼 HT가 TH보다 한 개 더 많다?
그러면 무조건 HT를 3번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HT도 2번, TH도 2번 이렇게 개수가 똑같다? 그럼 기본 돌격이 이 경우하고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HT 2번, TH 2번, TH 2번, HT 2번. 제가 밑줄 그은 건 뭐냐면 여기에는 전부 다 H만, 여기에는 T만, H만, T만, H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사용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여기에 뒤에다 추가적으로 T를 혹은 H를 채워줘야 돼. 추가하는 H의 개수가 이렇게 한 개 있으면 HH가 하나가 생기는 거야. 내가 여기다 H를 2개 더 쓰잖아. HH가 2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총 5개가 생겨야 되니까 추가하는 H의 개수가 5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이 예시는 H에다가 1개, 3개, 1개를 추가한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총 5개의 HH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 T도 TT가 4개가 생기려면 내가 여기에다가 T를 총 4개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3H5와 3H4를 곱한 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죠. 어렵죠. 어려워요. 앞으로 9회차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막 풀어보고 그러는 시간은 잘 없을 겁니다. 거의 저 혼자 떠들 거예요. 그래서 더 졸릴 수 있긴 해. 근데 확성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당일 어딜 나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한 30분씩 일찍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오늘 나갈 때가 어딘가 문제도 좀 읽어보고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쉽진 않겠죠. 되셨어?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32번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32번 문제는 작년 수특에 들어가 있던 문제로서 우리가 왜 이러한 중복조합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얘기해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기본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칠판에 한번 해볼 테니까.
마지막 문제니까 한번. (32번)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렇게 세팅을 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세팅이에요. 이렇게 써주고 나면 얘도 x, y는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 0 이상이라고 쓸 수 있어요.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을 먼저 보면 fx2 마이너스 fx1은 2 이상이라는 뜻 아니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ai가 전부 다 2 이상입니다. 가조건 때문에. 그 다음에 나조건은 무슨 뜻이냐? 자, 저기 있는 것 중에 뭘 어떻게 하면 F6-F3이 나오느냐? 요만큼 잘라봐, 요만큼. 잘라서 요 세 개의 식을 더해보면 F6-F3만 남습니다. 그 얘기는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10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로 이제 문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총 7개의 문자의 합이 18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2 이상이고 이 3개의 합은 10이다. 이렇게.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지죠. 일단 2 이상인 것부터 해결. 이걸 만족하는 해의 개수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나머지 이만큼이 4니까 나머지는 또 4가 되겠지. 문제가 이렇게 다시 바뀝니다. 최종적으로. 그럼 셋의 합이 4 대신 얘네들은 0 이상, 0 이상, 0 이상. 얘네들도 0 이상, 0 이상, 0 이상, 0 이상. 그럼 정답은 3H4 곱하기 4H4. 어떻게 잡히냐? 자, 이야기 들었다시피 중복조합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아까 나눠준 그 과제는 화요일 수업 한 다음에 하시고요. 뭐 미리 좀 해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미리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보시면 36번부터 51번이 좀 중복조합 기본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걸 좀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래간만에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려면 중복조합 간단한 것부터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중복조합 좀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수열로 넘어가도록 하자.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